네, 스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그 동물 육신을 가지고 물질에서 그 물질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상천계, 중천계, 뭐 하천계 등등에 있는 그 여러 그런 존재들보다도 더 공부를 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의 이 몸과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공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예를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해서 육신 에너지도 좋아지고 영혼 에너지도 좋아지는 방법과 또 내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인 기운이라든가 사회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저승에 갔을 때 상천계, 중천계, 하천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데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지금 복합적으로 물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질문 뜻을 더 잘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바르게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일반인들은 권위지지예요. 권위지지. 우리가 권위지지, 학위지지, 생위지지가 있는데 생위지지는 성자 같은 분이 생위지지고, 그리고 학위지지는 현자들의 질량, 현자들의 질량이 학위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위지지라는 것은 아주 곤고하게 노력해서 얻는 걸 우리가 권위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위지지의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권위지지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이 첫째 동반될 때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위지지란 표현이 곤고할 곤자예요. 곤고하게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행위, 바로 권위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걸 우리가 권위지지라고 한다. 근데 이 권위지지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내 성장 속도가 더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초가 탄탄해가지고 오히려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제가 여러분 육식갑자 공부할 분들, 명리학 공부할 분들, 이 육식갑자부터 달달 외우라는 말을 하죠. 그게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처럼 내가 권위지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전부 자기 중심의 잣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의 욕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의 잣대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아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점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객관적인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상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기분 나쁘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애인이 나 싫다고 도망가고 들랑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 마누라가 나 싫다고 막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남편이 나 싫다고 막 딴짓을 해. 그럼 저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역지사지로 객관적 잣대로서 평가하고 생각해 보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야
객관적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평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게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판단력이 정확하고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빨리빨리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긍정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회원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이런 시련이 오는 게 하느님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바로 그런 긍정 마인드. 내가 어떤 아픔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지? 나한테 이런 아픔이 왔지? 저 사람은 왜 나를 괴롭게 하지? 원망과 탓만하면 풀리지 않아요. 근데 긍정 마인드라는 건 뭐예요? 아, 저런 인연이 온 것은 나를 공부시키려고 왔구나. 나를 깨우쳐 주려고 왔구나. 나한테 무슨 탁한 기운이 있어서 깨우쳐 주려고 왔구나.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푸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물이 다 공부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도 원망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 심지어는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도 누구 원망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만 실화를 들려드리면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도원대학당 직원이 실수로 차를 갖다가 어디다 이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실수로 우리가 뒷걸음치다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뒷걸음치다가 나무를 받아버린 거예요. 소나무를 받아가지고 차가 뭐라 그러지? 트럭이니까 이제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나무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 트럭 짐 싣는, 그 트럭 화물칸이 이렇게 좀 부서졌어요. 근데 다행히 조금밖에 안 부서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잘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실수는 네가 했지만 이런 인연을 준 것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 내가 뭔지 모르게 다스림이 부족했거나 운영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너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걸 보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직원을 탓하기 전에 내 잘못이 먼저 있는지 돌아보고 내 잘못이 먼저 있음을 깨우치고 그 실수한 부분도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속으로 참회 기도도 하고 반성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른지 하느님이 큰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우치고 그 직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인연들은 크든 작든 나를 깨우쳐 주고자 인연이 온 거예요. 내 눈으로 봤다면. 내 눈으로 안 봤을 땐 내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내 눈으로 봤다면 반드시 나한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크든 작든 다 인연법으로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긍정 마인드예요. 근데 긍정 마인드가 없으면 너는 왜 실수했냐, 미련한 짓을 했냐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탓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책임이 나한테 있음을 아는 순간 어때요? 이건 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을 맑게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 눈앞에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연이 올 때는 반드시 네 탁한 기운이든 네 잘못이든 네 과보든 어떤 게 있으니 돌아보고 깨우치라고 인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면 그 탁한 기운은 일시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기운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이게 긍정 마인드예요. 응? 다른 게 긍정 마인드가 아니고 내가 그걸 내 책임으로 돌리고 반성하고 탁한 기운을 정리하면 일순간에 다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액땜 작용도 하고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쪽으로 기운이 움직인다. 이게 바로 긍정 마인드고 기운을 좋게 바꾸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이들이 실수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다. 이거 부모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부모 기운이 탁해서든 잘못이 있든 어떤 과보가 있어서 그 인연을 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내부터 먼저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응? 내부터 먼저 반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탁한 기운이 빨리 사라지고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긍정 마인드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감을 갖는 노력을 할 때 이 영혼 성장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탁한 기운도 빨리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땜이란 말 잘 쓰지요. 액땜은 언제 액땜이 되는 거냐면 그걸 긍정적으로 풀어갈 때 액땜이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할 때는 액땜이 아니야. 가령 보세요.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사드렸어요. 식사를 사드렸더니 갑자기 집에 가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막 욕을 하고 탓을 해. 이건 액땜이 아니야. 돌아갈 때 좀 서운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한테 뭐 어떤 깨우침을 주려고 이런 인연을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점검해보자. 딱 이렇게 반성을 하면 이분이 서운하게 했던 작용들이 다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액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액땜이란 단어를 쓰는 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풀어갈 때 액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100만 원 물어줬어요. 내가 이 일이 아니었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이 일을 통해서 나쁜 게 다 액땜이 됐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탁한 기운이 있어서 이 접촉사고로 액땜이 되었구나. 이걸로 돈이 나갔구나.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이것은 액땜이야. 근데 막 그 100만 원 물어준 게 억울해가지고 막 네 잘못 내 잘못 따지면서 원망을 하고 잠을 못 자 이제. 이건 액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땜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일상적으로 액땜 하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풀어갈 때 그게 액땜이에요. 어떤 힘든 일도. 여러분은 늘상 좋은 일도 생기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불미스러운 일을 긍정적으로 내 잘못으로 받아들여서 풀어갈 때 이게 액땜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쁜 미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그 대가에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어. 저는 이런 이치를 진작에 깨닫고 많이 시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많이 점검을 해보면 저한테 어떤 아픔도 오고 시련도 올 거 아닙니까? 괴로움도 오고. 그러면 이걸 제 자신한테 돌려서 반성하고 이렇게 긍정으로 풀어가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걸 보상할 만한 좋은 일이 또 와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긍정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액땜이 돼서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치를 알고 이렇게 항상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나한테 공부로 인연을 주고 깨우침으로 주고 액땜하려고 탁한 기운을 정리하려고 왔구나. 그러니 내가 이걸 바르게 받아들여서 탁한 기운 정리하는 쪽으로 써야 되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면 그 뒤에 더 이상 탁한 기운도 안 올 뿐만 아니라 그걸 보상해 줄 인연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